IBK 기업은행 알토스가 다시 팬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팀의 셀러리 캡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FA 시장에서 육소영을 3억 원에 재계약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황민경의 이탈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의견이었죠. 현재 IBK는 이소영과 황민경 두 명에게만 1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수 2명, 임명옥, 육소영까지 고액 연봉자가 포진한 상황에서 더 이상 셀러리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민경 트레이드설이 현실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황민경의 출전 세트 수는 감소했고 경기력보다는 이름값이 우선시된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화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IBK는 육소영과 3억 원 FA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팬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죠. 지난 시즌 안정적인 출전과 공격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대우라는 평가였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소영은 이미 6억 5천만 원, 황민경은 약 5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었고 IBK는 레프트 2명에게만 11억 원 이상을 투입한 팀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아시아 쿼터 킹켈라, 그리고 리그 최고의 리베로 임명호까지 모두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 IBK는 이미 셀러리캡 초과 상태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육소영을 유지하면서도 연봉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중심에 황민경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황민경은 지난 시즌 33경기에 출전해 공격 성공률 29.74%, 점유율 13.1%를 기록했습니다. 리더십과 경험은 팀에 도움이 되지만 연봉 5억 원에 걸맞은 기여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감정보다는 이성적 접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소영은 유지해야 하고 육소영도 필수적이라면 황민경을 트레이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팬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빠른 배구, 속공, 안정된 리시브를 중시하는 명확한 배구 철학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황민경은 부상 이후 스피드가 저하되었고 리시브 중심 로테이션에 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단은 결국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황민경을 유지할 경우 다른 선수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트레이드 움직임이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시즌 개막 전 혹은 중반에 예상치 못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IBK는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부 연봉 구조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고리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민경이 트레이드될 경우 가장 가능성 높은 방향은 세터 보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IBK는 확실한 주전 세터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경험 부족과 토스의 불안정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외국인 세터 시스템을 포기한 현 시점에서 국내 세터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속공 중심 배구를 구상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터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로스터로는 이 계획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민경은 연봉 기준으로 팀 내 상위권이지만 경기 기여도는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 자원을 정리하고 세터 보강을 추진하는 것이 전력 균형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황민경의 연봉입니다.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팀이 적고 현 경기력으로는 트레이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IBK 측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고액 연봉자의 트레이드는 현금, 지명권, 복수 자원 보완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IBK가 황민경의 연봉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으면 트레이드 성사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핵심은 IBK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세터 전력 보강에 나설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셀러리 캡은 초과되었고 외국인 선수 및 리베로 전력은 확보된 상태. 마지막 퍼즐은 세터입니다. 황민경 트레이드는 구조 재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시즌 개막 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이 트레이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내부 전력 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단순한 연봉 문제가 아니라 같은 포지션에 유사한 유형의 선수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소영과 황민경은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로 둘이 동시에 건강할 경우 공존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즌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에 육소영까지 주전으로 도약하면 윙 스파이커 포지션 중복 문제가 심화됩니다.
킹케라까지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용될 수 있다면 누군가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황민경이 빠지고 육서영이 주전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오히려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속공 중심 배구에 최적화된 전력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명옥의 리시브 안정화, 세터와의 호흡이 맞아떨어진다면 빅토리아 킹켈라 중심의 빠르고 강한 배구가 구현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황민경 트레이드는 연봉 조정뿐만 아니라 팀 전술 전환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IBK는 이름값만 보면 강팀이지만 실제 전력 효율성에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자원은 경기력 하락과 분위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황민경 트레이드는 단순한 베테랑의 이적이 아닌 셀러리캡 재조정과 세터 보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는 결과로 말해야 하는 세계이며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IBK는 여러 번 리빌딩을 시도했지만 중복된 자원 구성으로 아쉬운 성과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시즌 거의 모든 퍼즐을 맞춘 IBK, 외국인 선수, 리베로, 미들 블로커, 아웃사이드 히터까지 전력은 안정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점이 세터라는 사실은 구단도, 팬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황민경 트레이드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나 확정은 없지만 선수와 팬 모두 알고 있죠. 팀을 위해 누군가는 물러서야 하고 그 빈자리를 통해 새로운 미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트레이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다시 전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IBK는 지금 그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과연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팬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조용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